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수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해 하겠지만 일단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spherical Bessel function에 대해서는 orthogonality, 이것도 역시 베셀 펑션에서부터 우리 유도할 수 있는데, 베셀 펑션에서도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jnu 알파 up a분의 rho jnu 알파 uq a분의 rho rho d rho. 왜 orthogonality를 이용할 때 여기 rho가 들어와 있는 거는 weight factor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orthogonality는 항상 주어진 류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베셀 펑션의 rho가 a인 경우에 0이 되는, 0가 되는 점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이게 P랑 Q가 다르면 0이고 같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노멀리제이션에 의해서 J nu 플러스 1 알파 UP 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 형태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nu 대신에 nu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nu 대신에 n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r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스페리컬 베셀 펑션으로 집어넣기 위한 노멀리제이션 넣으면 여기는 스퀘어 루트 로, 스퀘어 루트 로가 있으면 우리 로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될 테니까 우리 여기랑 이거랑 이거를 해서 나오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에 대한 이거는 알파 np a분의 r jn 알파 nq a분의 r r제곱 dr 2분의 1 a 3승 jn 플러스 1 알파 np 스퀘어드 델타 pq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걸 스페리컬 베셀 펑션으로 넣으려면은 스퀘어 루트 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스퀘어 루트 로를 제곱을 하니까 저는 로분의 1, 그러니까 r분의 1 하니까 r이 하나 더 있어서 r이 a일 때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물론 위에서 나오는 알파 up랑 알파 np가 같은 건 아니에요. 알파 np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의 0이 되는 포인트들이 우리 스페리컬 베셀, 이 알파 np의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 제로가 되는 점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팩터는 여러분들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거는 실린드리칼 코오디넷에서의 뭐냐면 여기 요거에다가 볼륨 엘리먼트를 곱하는 게 dz dφ를 곱한 게 볼륨 엘리먼트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 요게 그거에 물론 요 로라는 게 웨이트 팩터에서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볼륨 엘리먼트를 계산할 때 r phi 0 쓸 때 로에 해당되는 부분의 볼륨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요것도 보면 이거는 스페리칼 폴라 코오디넷에서 볼륨 엘리먼트를 쓸 때 r제곱 dθ dr 그 다음에 d 코사인 θ d 파이로 주어지니까 r제곱 dr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라고도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같은 거에서 한 예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죠.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 particle in a sphere, 그래서 어떤 이 안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냐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앞에 나오는 이상한 숫자들이 있겠지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어디서 나왔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도대체 어떤 이 이퀘이션의
푸는 솔루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물론 요게 카이네틱 에너지,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고 요게 에너지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런 이거의 피지컬 오리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는 헬름홀츠 타입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소리가 이게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고, 그럼 다시 말하면 스피어 안에 제로 R A가 있고 psi A가 R이 A인 점에서 0인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어졌을 때 저기서 나오는 아이겐밸류 E가 이 중에서 미니멈을 찾는, 그러니까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이 혹시 양자역학을 앞으로 한다면 파티클이 프리 파티클이 있는데 어느 스피어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고 그 바깥에는 포텐셜이 인피니티라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우리 그런 스피어 안에 갇혀 있는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다음 같은 거에 해당이 돼요. 우리 그런 피지컬한 거는 둘째치고 우리 다음 같은 걸 보면 여기서 우리 E의 미니멈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혹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역시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R, theta, phi가 만족하는 각각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R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만 우리가 관심이 theta와 phi에 의존하는 거는 우리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형태를 쓰면 k squared L plus 1 over R squared R equals 0. 물론 여기서 K로 갑자기 바뀌었지만 2가 H bar squared K squared over 2M으로 넣으면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K 제곱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게 바로 2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는 이 형태가 바로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그냥 쓰면 돼요.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 솔루션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J, 여기 인덱스가 L로 주어질 테니까 L, KR 플러스 B, YL, KR. 다음과 같이 우리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스피어에 원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것 중에서 원점에서도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지려면 원점에서 다이버지 하는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0이 없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R equal A에서 0이 돼야 되니까 JL KA가 0이 되는 점을 보면 되죠. 다시 말하면 K 곱하기 A가 JL의 제로가 되는 점을 찾으면 거기서 바로 K의 아이겐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K는 A분의 알파 L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알파 Li는 주어진 L에 대해서 i번째 0에 해당되는 점이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걸 구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건 우리 요게 L이 0인 경우가, 그런데 L이 0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이 0이 아니면 요 알파 Li0 값은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지만 이 L이 0인 경우에는 J0는 우리 어떻게 알고 있냐면 J0x는 x분의 sin x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로가 되는 건 sin x의 제로가 되는 점을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파이의 정수배니까 n파이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건 알파 0 1, 제일 작은 게 파이가 될 테니까 뭐냐면 알파 0, 1은 파이. 따라서 2는 미니멈은 2n분의 h bar squared 파이 스퀘어드 a 스퀘어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지금까지 본 오소고넬리티는 n은 같고 요 안에 있는 0 스페리컬 펑션의 0에 해당되는 점이 다른 경우에 대한 오소고넬리티를 봤지만 그러면은 요 n이 다른 경우에 대한 오소고넬리티도 있냐? 그것도 우리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dx jmx jnx.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거랑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르죠. 여기는 0부터 a까지 하고 a에서 베셀 펑션이 0이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지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예요.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보면 jnx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충분히 빨리 0으로 가죠. 왜냐하면 x분의 j0만 보더라도 x분의 sin x로 되니까 x가 0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0으로 갈 테니까. 이거는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니고 m과 n이 같을 때는 pi over 2n plus 1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보자. 지난번에 봤던 그 데리버티브를 썼던 거 우리 그걸 써서 파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계속 여러 번 하면 우리 다음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나? 이거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이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끝을 내고 우리 이제 새로운 스페셜 펑션 이 스페셜 펑션을 도대체 언제까지 배울 거야? 아주 많이 남았어요. 2학기는 되게 스페셜 펑션을 배우고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배울 얘기는 르장드르 펑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우리 이렇게 많은 스페셜 펑션을 배우는데 이 펑션을 배우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맵을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것 중에 우리가 라플라시안이 나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라플라시안이 나오면 라플라시안 psi가 0이거나 혹은 그게 자기 자신에 비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k 스퀘어드 psi든가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따라서 그 k 스퀘어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라플라스 이퀘이션, 있으면 헬름홀츠 이퀘이션, 우리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런 이퀘이션을 봤을 때 우선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다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써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 y, z의 프로덕트를 각각의 펑션의 프로덕트를 써서 각각의 x, y, z에 의존하는 세 가지의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린드리칼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실린드리칼 코오디네이트에서 썼을 때 그때는 rho, phi, z에 의존하는 부분을 각각 따로 그거의 프로덕트를 써서 z에 의존하는 부분은 심플한 우리가 잘 아는 하모닉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의 솔루션 혹은 엑스포넨셜리 증가 감소하는 그런 함수로 쓰고 phi는 e to the m phi, im phi로 주어지는 아주 간단한 이퀘이션이고 그 중에서 rho에 의존하는 부분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베셀 펑션, 베셀 이퀘이션으로 해서 여태까지 그 성질을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럼 남은 건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그 중에서 레디얼 파트는 벌써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레디얼 파트에 대한 이퀘이션은 그거의 스페리컬 베셀 펑션을 주는 스페리컬 베셀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스페리컬 베셀 펑션에 대한 솔루션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써서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썼을 때 세타와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전개를 했을 때 혹은 라플라시안이 인볼브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썼을 때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번 시간부터 그 펑션을 우리 르장드르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 그 솔루션의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우리가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것 중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면 물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각각의 r, theta, phi에 의존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 쓴 걸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우면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아주 비슷한 형태로 썼어요. 카이네틱 에너지 부분, 포텐셜 에너지 부분, 아이겐밸류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썼지만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형태 디퍼런셜 이퀘이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R만에 의존하는 소위 말하는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 여러 가지 종류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솔루션은 우리가 딱 보면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오케이 그럼 슬라이드는 R에 의존하는 부분, 테타에 의존하는 부분,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 다음과 같이 쓰고 각각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각각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파이 부분이 제일 쉬워서 물론 이거의 솔루션은 IM 파이 그 다음에 이게 싱글 펑션이 싱글 밸류드니스를 가지려면 다시 말하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값이 똑같으려면 m이 인티저여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r이 만족하는 부분 dr r squared dr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vr r r 스퀘어분의 l 플러스 1 r 이 이퀘이션은 포텐셜 VR이 어떤 펑션이냐에 따라서 이거의 솔루션은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 레디얼 파트에서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 나왔다 할 때는 VR이 없는 경우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랭귀지를 빌면 프리 파티클에 대한 레디얼 프리 파티클을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을 때 레디얼 솔루션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이에요. 다음 같은 포텐셜이 있으면 이 포텐셜의 형태에 따라 나오는 솔루션은 아주 달라져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거에서 나오는 요 L은 테타에 의존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아이겐밸류에서 나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시스템의 아이겐밸류 람다는 VR이 어떤 펑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는 아주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이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는 레디얼 파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레디얼 파트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 이게 아비트러리한 펑션인 경우에는 우리 아직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면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3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쿨럼 포텐셜인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그 솔루션에서 나타나는 아이겐밸류가 어떤 건지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게 아니고 테타가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테타가 만족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주어진 포텐셜에 상관없이 파이 부분이나 조금 이따 쓰겠지만 세타 부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주어진 R에 의존하는 함수와는 인디펜던트해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여기의 양이 R만의 함수라고 하면 VR이 R만의 함수라고 하면 나오는 솔루션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레디얼 파트밖에 없어요. 앵귤러 파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레디얼 파트가 있으면 앵귤러 모멘텀은 역시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건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지금 만족하는 테타 부분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sin 스퀘어 테타 플러스 L 플러스 1 다음 같은 식이죠.
여기서 m은 separation of variable에서 phi 파트에서 나오는 constant인 거고, l은 이 파트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복잡하죠. 이렇게 아주 보기에도 끔찍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지난 강의에서 x를 코사인 테타로 놓으면, 물론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에서만 성립하지만, 이때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유도를 해봤듯이 1-x squared 솔루션은 p라고 하면 p 프라임 더블 프라임, 이건 x에 대한 미분, 프라임은 x에 대한 미분, 마이너스 2x p 프라임 x 마이너스 m squared 1 마이너스 x squared px 플러스 l 플러스 1 다음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우리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Associated Legendre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Associated Legendre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처음에 시작한 Legendre 펑션은 뭐냐? 이 중에서 특히 너무 복잡하니까 m이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파이에 인디펜던트한 경우, 솔루션이 파이에 인디펜던트한 경우, 그때 만족하는 솔루션 P를 우리 르장드르, 그때 이 이퀘이션을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 솔루션을 르장드르 펑션이라고 불러요. 재밌게도 이 0이면 앞에 있는 형태는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듯이 요거랑 요걸 미분하면 요게 되기 때문에 벌써 생긴 게 셀프 에조인트 폼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쓰면 (1-x squared p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x p 프라임 x 처음엔 l 플러스 1이라고 썼지만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이게 르장드르 이퀘이션이에요. 르장드르 이퀘이션은 그러면 이 솔루션을 구하기 전에 이 이퀘이션의 스트럭처를 보면 요게 0이 되는, 이걸 전부 이게 앞에 있는 걸 1로 만들어주면 이걸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 스트럭처를 알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싱귤러 하죠. 그죠? 그렇지만 1-x 제곱은 1-x 곱하기 1 플러스 x이기 때문에 각각 1-x에 대해서 1-x분의 1,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는 싱귤러 하지만 레귤러 해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x가 무한대인 곳에서도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무한대에서도 역시 레귤러, 싱귤러 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시리즈는 당연히 x가 그럼 0 근처에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우리 이퀘이션을 풀 때 시리즈 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로에서부터 요 싱귤러 포인트까지 가는 그 거리 안에서는 그 콘 안에서는 우리가 컨버전트한 시리즈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adius of convergence는 x가 1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문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코사인 테타면 세타가 0인 경우 파인 경우, 다시 말하면 노스폴과 사우스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라도 함수가 이레귤러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그 레귤러한 펑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런 데서 보면 이 시리즈를 보면 x가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이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죠.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죠. 뭐냐면 이걸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넣고서 x가 1 근처로 가면 다이버지 인피니트 시리즈로 가면 다이버지 하는데,
우리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다이버전트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시리즈가 인피니트 시리즈가 안 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한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시리즈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다이버지 해요. 다이버지 하지 않게 만들려면 이 시리즈가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지 않으면 돼요. 그 특별한 값이 람다가 다음과 같은 양을 가지면 이 시리즈는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라 어디서 끝나는 터미네이티드 시리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거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레귤러한 펑션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다음과 같은 양에 대한 시리즈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디셜 이퀘이션을 풀고 시리즈 솔루션을 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감마 펑션에 대해서 배울 때 아니 베셀 펑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럼 역시 이번에서도 그러면은 뭐냐면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해서 풀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르장드르 펑션에 대한 물론 그럼 어떻게 이거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아나요?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아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스톰 루비 티어리를 연구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부터 나타나는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는 방법을 유도를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물론 그거는 아프켄 책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굳이 그것까지 우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제너레이팅 펑션만을 쓰면 펑션이 뭐냐면 이번에는 재미있게도 1 over square root 1 minus 2xt 플러스 t제곱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pnx tn's 다음과 같은 양을 t가 0 근처에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그 앞에 붙어 있는 x의 코에피션트가 x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그 양을 pnx로 정해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노멀리제이션까지 결정되어 있죠. 물론 다음 같은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나온 pn이 어떻게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만족하느냐 베셀 펑션을 우리 얘기했을 때랑 똑같은 아규먼트를 쓸 거예요. 그때 무슨 아규먼트였냐면 다음과 같은 제너레이팅 펑션을 이용을 하면 요 앞에 붙어있던 코에피션트 펑션은 적당한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해요. 어떤 펑션이 특정한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여기서 나오는 PN이 만족하는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그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펑션은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죠.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항상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면 반드시 해당되는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우리 그 테크닉을 써서 역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얻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쓰기 전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제너레이팅 펑션의 폼만을 가지고 우리가 pnx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값들은 앞으로 x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양쪽 끝점이 아까 문제가 되는 점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쪽 끝점은 뭐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의 pnx의 값이 얼마냐? 혹은 x가 0에서의 값이 얼마냐? 우리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니까 우리 제일 먼저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x가 1인 경우에 양쪽에다 x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g
1t는 x가 1이면 1-t 제곱분의 1이니까 1-t분의 1. 이거는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tn 따라서 pn 1은 1로 노멀라이즈 돼 있어요. 자, x가 1일 때, 다시 말하면 세타가 0일 때 노스폴에서 1로 다음과 같이 노멀라이즈 돼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여기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pn xtn이 gxt였는데 이건 x에다 마이너스 x, t에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똑같죠. 여기 곱해지는 이 부분이니까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랑 똑같은데 우리 이거는 서메이션 n p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n승 다음과 같이 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n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의 n승 px로 주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이 even이면 pnx는 even 펑션, n이 odd면 odd 펑션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같은 거 주어지고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pn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n 마이너스 1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pn 1은 1이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승. 두 가지 성질을 우리 얻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조금 아까 우리 구한 성질에서 보면 pnx에서 n이 odd인 경우에는 odd 펑션이고 n이 even인 경우에는 even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n이 odd인 경우에는 x가 0인 경우에 0에서의 값은 0이죠. 자, odd 펑션은 x가 0에서 0이 돼야 되니까 p even이라는 걸 explicit하게, odd라는 걸 explicit하게 나타내려면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n이 even, en 플러스 1이 odd 넘버니까 odd 펑션은 x가 0에서 0의 값을 가지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even 펑션에서의 0 값은 이건 좀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우리 구하면 되죠. g0t는 0가 있으면 1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건 전개하면 이거 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첫 번째는 1. 한번 미분해야 되죠.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또 한 번 미분하면 4분의 3 1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의 스퀘어드 1 오버 2 팩토리얼 2분의 1 2분의 3 x의 제곱. 다음과 같이 나가죠. 그럼 우리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죠. n번째 텀은 마이너스 1의 n승 1 오버 n 팩토리얼. 이게 n번째 텀은 n이 2의 n승. 이게 어떻게 되나 2n 마이너스 1 더블 팩토리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요거에 x n승으로 주어지죠. 여기다가 이 식을 알면 여기다가는 x 대신에 t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서메이션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n 팩토리얼에다가 2의 n승을 곱하면 1, 2, 3, 4부터 n까지 있는 거에 하나씩 2를 다 곱하면 2, 4, 6, 8에서 2n까지니까 2n의 더블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거는 2n 마이너스 1의 더블 팩토리얼 2n의 더블 팩토리얼 tn 2n 이게 p2n의 0죠. 그래서 p2n의 0는 마이너스 1의 n승 2n 마이너스 1의 더블 팩토리얼 2n의 더블 팩토리얼. 우리 여러 가지 성질을 얻기 전에 각각 함수들의 여러 특정한 값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Pnx에서 x의 리딩 텀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리딩 텀. 그러니까 x의 틀림없이 저 Pnx는 x의 파워로 들어올 텐데 x의 파워 중에서 Pnx 중에서 x의 가장 높은 파워가 얼마냐? 우리 이거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나? 1-2xt 플러스 t제곱 이게 제너레이팅 펑션인데 우리 아까는 요거를 t에 대해서 익스펜션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1 플러스 요양을 익스펜드를 한다고 하면 그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는 앞에서 구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서메이션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팩토리얼 2n 더블 팩토리얼 마이너스 2xt 플러스 t제곱의 n승. 다음 같이 썼어요. 이거를 뭐냐면 서메이션 같은 m으로 쓰면 헷갈리니까 pm x t의 m승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전개를 했을 때 t의 n승에서 나왔을 때 이거를 전개했을 때 전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한 것처럼 우리 이거의 n승 전개할 수 있죠. in principle 전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전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게 n승을 하면 요걸 하나도 안 곱하고 요거 n번 곱한 거 요거 한 번 곱한 거에 n-1번 곱한 거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컨비네이션으로 정해지고 요거 두 번 곱하고 n-2번 한 거 한 걸 쭉 더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t의 n승을 골라야 되죠. 이 중에서 t의 m승에 의존하는 거를 고르려고 하면 t의 m승 그 중에서 x의 차수가 제일 높은 거 x의 차수가 제일 높으려면 이건 x의 제로차수고 이건 x의 1차식이니까 되도록이면 이걸 많이 끄집어낸 게 제일 x에 대한 차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많이 끄집어낸 게 x에 대한 차수가 제일 높아요. 그게 뭐냐면 pmx라고 하면 이거 끄집어내지 않고 요거만 끄집어낸 거 요거를 n번 끄집어낸 거 그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는 1이죠. 요거만 끄집어낸 게 제일 높은 차수예요. 그 높은 차수를 보면 그래서 다시 n으로 돌아와서 그럼 pnx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xn인데 xn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2의 n승 n번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 그게 바로 요거죠. 마이너스 1의 n승 2n-1 더블 팩토리얼 2n의 더블 팩토리얼. 그럼 요거는 앞에서 2의 n승이니까 2의 n승이면 요건 다시 2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로 쓰면 2 n승은 서로 약분이 되고 n 팩토리얼 분의 2n-1 더블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차수가 x의 n승이면 그 다음 건 차수가 x의 n-2예요. 그죠? 주어진 n값에 대해서 이건 even 펑션이거나 odd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x의 n승이면 그 다음 건 x의 n-2승일 수밖에, x의 n-1승이면 안 돼요. 그죠? 이게 항상 차수가 2개씩 떨어져야지 패러티를 만족시키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제일 큰 거는 우리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물론 그러면 PNX에 대한 일반적인 시리즈 솔루션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거를 다시 T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돼요. T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T의 n승을 끄집어내고, 아니지, 우리 요거를 T의 n승이 되면 이 중에서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그 바이노미얼 테오렘을 써서 요거를 컨비네이션 그것도 있을 테고, 여기서 X에 대한 파워, T에 대한 파워를 써서 요거랑 요거의 더블 시리즈로 써서 우리 복잡한 형태로 우리 쓸 수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복잡한 식을 써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시간 낭비만 되죠.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재밌지. 그러면 왠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리즈 솔루션이 시리즈로 구할 수 있는 익스플리시트 폼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거보다는 리커션 릴레이션을 우리 보겠다 이거예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르장드르 펑션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x가 0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의 르장드르 펑션의 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pnx의 가장 높은 파워가 얼마냐. 물론 이 르장드르 펑션이 아직 르장드르 이퀘이션을 만족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좀 이따가 보일 거지만. 그래서 우리 보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보면, 저걸로 안 좋나? 우리 지난번에 베셀 펑션에서 했듯이 가장 쉽게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은 제너레이팅 펑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양쪽에 같은 tn승의 같은 차수를 모아서 비교하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괜히 얘기를 해놓고 t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 볼까? 이게 아까 1-2xt 플러스 t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2xt 플러스 t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야 되죠. 네,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t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니까 우리 이 양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t x-t 1-2xt 플러스 t제곱에 이분의 3승.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미분하면 n 아니지 그렇죠. tn승이니까 pn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양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긴 이걸 어떻게 쓰냐면 x-t 1-2xt 플러스 t제곱을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제너레이팅 펑션이죠. 그죠? 이걸 집어넣고 나머지가 제너레이팅 펑션이니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를 이쪽으로 곱하면
x 마이너스 t 곱한 것부터 먼저 쓰면 1 마이너스 2x t 플러스 t 스퀘어드 서메이션 n n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 n pn x tn 마이너스 1승 이걸 x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t 마이너스 x 서메이션 n pn x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고 이거를 t의 n승이 되도록 써요. t의 n승이 되도록 쓰면 t의 n승이 각각 인디펜던트한 폴리노미얼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죠. t의 n승으로 쓰면 이거 쓰기가 어렵나? 첫 번째 거는 t의 n-1승이니까 t의 n승으로 쓰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첫 번째 건 n 플러스 1 t의 n 플러스 1 x 요거는 t니까 t의 n승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네. 마이너스 2x n pn x t 제곱이면 t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n 마이너스 1 p n 마이너스 1x 요거는 t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의 n 마이너스 1 x 뒤에 거는 t의 n승이니까 마이너스 x pn x 이게 0이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0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안.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적당히 합하면 이 조절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보니까 p의 n 플러스 1 p의 n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n 그러면 x에 pn x를 묶으면 요거랑 요거네. 요걸 마이너스 보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러면은 x하고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게 더 예쁘겠네. pn x pn 플러스 1은 요거 하나죠. n 플러스 1 pn 플러스 1 곱하면 n에 pn 마이너스 1x 앞에 있는 베셀 펑션보다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첫 번째 리커션 릴레이션을 얻었죠. 두 번째 릴레이션은 이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하면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르장드르 펑션을 시리즈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는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을 알고 있으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세 개의 연속된 거니까 우리 처음에 p0x, p1x만 알면 이 릴레이션에 의해서 p2x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p1, p2를 알면 p3를 구할 수 있죠. p3를 알면 p4를 구할 수 있죠. 다음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으로 이 두 개만 알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제일 높은 차수는 x의 0승, 그 다음에 x가 1일 때 1, 1이 1이에요. 이건 x죠. 딴 거 없죠. 이거 집어넣으면 p2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3x p2는 2배 p 가만 내가 뭘 잘못 썼네. n이 1을 집어넣은 건데 2 n이 1을 집어넣으면 1이지 2 n이 1을 집어넣으면 p죠. 그래서 p2는 2배
2분의 3x p1 마이너스 p0 2분의 1 3x squared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리커션 릴레이션, 두 번째 리커션 릴레이션은 아까는 t에 대해서 미분했으면 이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리커션 릴레이션이 pn의 데리버티브와 다른 pn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안 가네? 희한하네? 왜 그럴까? 내가 너무 계산을 빨리 했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하면, 이걸 다시 미분을 하면, 이번에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2 1 플러스 마이너스 2xt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 안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아닌가? x 마이너스 2t가 나오니까 t. 우리 뭐냐면 t 1 마이너스 2배 xt 플러스 t제곱 gxt. 이게 뭐냐면 서메이션 pn 프라임 tn. 이때 프라임은 x에 대한 미분이죠. 물론 다음과 같은 양을 보면 되고, 여기서도 역시 우리 이걸 넘기면, 이걸 곱하고 넘기면 1 마이너스 2xt 플러스 t 스퀘어드. 우리 x 뭐 의존하는 건 집어치우고 요거만 쓰면 tn. 이제는 복잡하니까 우리 이번에는 t의 n 플러스 1승의 코에피션트만 끄집어내면 t의 n 플러스 1승, 여기서는 t의 n 플러스 1승을 끄집어내려면 pn 플러스 1 프라임, 여기서는 t의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pn 프라임. 마지막에서는 n이 하나 줄어야 되니까 n 마이너스 1 프라임. 여기서는 마이너스 pn. 이 제로. 따라서 우리가 간단히 쓰면 p 어떻게 간단히 쓰나? pn 플러스 1 프라임 x 플러스 pn 마이너스 1 프라임 x는 한쪽으로 나머지를 다 넘기면 2x pn 프라임 x 플러스 pn x. 다음과 같은 리커션 릴레이션이 있죠. 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조금 더 예쁜 리커션 릴레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뭘 끄집어내고 싶냐면, 오케이, 처음에는 여기는 pn을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로 표현했어. 여기도 그럼 n 플러스 n 마이너스 1로 표현했는데, 이건 pn 프라임이고 pn이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을 다 pn으로 표현하면 데리버티브가 없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처음 생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 처음에 있는 이 식을 미분을 해요.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n 플러스 1 미분을 하면 먼저 앞에 있는 건 미분하고 x pn 프라임, 오른쪽은 n 플러스 1 pn 플러스 1 프라임 n pn 마이너스 1 프라임. 제대로 잘 썼네. 그럼 요거는 요 식에다가 2로 나누고 2n 플러스 1을 쓰면 2분의 2n 플러스 1을 쓰면 그러면 2n 플러스 1 x pn 프라임, 저기다가 2분의 2n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거는
2분의 2n 플러스 2를 곱하라며 뒤에 있는 거는 pn 플러스 1 프라임 더하기 pn 마이너스 1 프라임 빼기 pn. 다음과 같이 놓은 다음에 이 두 식을 빼주면 여기 없어지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가 나오지? 계산을 하면 되지. 계산을 하면 2n 플러스 1 그럼 양변에서 2n 플러스 1 pn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되는데 이게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네. 2분의 1 pn 플러스 1 프라임. 두 번째 거는 n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pn 마이너스 1 프라임. 이건 어라?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pn.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요거의 반이 될 테니까 2배를 하면 이걸 더 넘긴 다음에 2배를 하면 2n 플러스 1 pn x는 pn 플러스 1 프라임 pn 마이너스 1 프라임 x. 요거랑 요거 알면 훨씬 더 식이 더 이건가? 요 두 개 아는 게 훨씬 더 식이 더 예뻐 보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리커션 릴레이션 이거 적당히 더하고 빼면 여러 가지 다른 리커션 릴레이션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리커션 릴레이션의 예를 들어보면 p n 플러스 1 prime x n 플러스 1 pn x 플러스 x pn 프라임. pn 마이너스 1 프라임 x는 마이너스 n pn x 플러스 x pn 프라임 1 마이너스 x 제곱 pn 프라임 np n 마이너스 1 nx pn x 1 마이너스 x 제곱 pn 프라임 x는 똑같네. n 플러스 1 x pn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pn 플러스 1 x. 다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나의 강의를 들어보면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숙제로 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첫 번째 두 개의 리커션 릴레이션을 숙제로 내기엔 너무 쉬워요. 왜? 여기 있는 요 식이랑 여기 요 식을 보면 두 개를 더하면 pn 플러스 1 프라임이고 두 개를 빼면 pn 마이너스 1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두 개예요. 이 두 개는 어라 이건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만 두 형태가 비슷하니까 요 중에 한 개만 증명하는 숙제를 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pn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숙제인가? 내가 숙제를 그걸 냈나? 다시 말하면 요 리커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pnx는 르장드리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이제 pnx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Pnx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안 지워져. Pnx가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Pnx를 제너레이팅 펑션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봅시다. 어떤 형태로 쓰냐면, 오케이, 그럼 x를 코사인 세타로 다시 놔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제너레이팅 펑션이 어떻게 되나? 제너레이팅 펑션,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오면 pn 코사인 세타를 볼 텐데, 그럼 제너레이팅 펑션이 1 마이너스 2t 코사인 세타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기네. 이거는 1 마이너스 t의 e to the i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1 마이너스 t e to the 마이너스 i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1승과 같죠? 전개해보면 알죠? 1 t제곱 크로스 텀은 t 마이너스 t의 코사인 2배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된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그럼 이게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죠.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그러니까 우리 리얼 넘버로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t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면 1 플러스 t to i 세타.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나? 한번 2 팩토리얼 분의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가 되지만 요거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고, 재미있는 거는 여기 요 파워로 들어오지만 요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는 항상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고, 요게 2번 미분해서 플러스가 되면 제곱이 들어오고, 3번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3번 하면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개 앞에 붙어 있는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예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되고, 혹은 앞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더하면 되죠. 다음 같은 양을 보면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이걸 이제 곱하고 난 다음에 t에 대한 파워를 보면, 곱하면 어떻게 되죠? t의 zeroth order, t의 first order, t의 second order, t에 대해서 몇 차씩 t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요 파워 시리즈로 전개한 중에서 t의 요 n이 even 파워로 들어가는 경우, even 파워가 뭐죠? 1인 경우, 그 다음에 제곱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요거랑 요거 곱한 경우, 혹은 요거랑 요거 곱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이 경우에는 항상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는 e to the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I m 세타, n이 even 파워면 e to the I m 세타로 주어지는데 m이 even인 걸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t에 항상 e to the i 세타, t에 마이너스 e to the i 세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t에 even 파워로 쓰면 우리 항상 even 파워는
e to the 요거에 m이 even 파워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t에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의 n승으로 주어져 있을 때 e to the i m 세타로 주어지면 이게 여기 있는 게 리얼 펑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대응되는 t의 n승 e to the 마이너스 i m 세타가 같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t의 n승에 대해서 우리 다음 물론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 전부 다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의 n승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를 보면 요 e to the im 세타를 주어지는 게 주어진 a n에서 m으로 돼서 e to the t n승 있는 거 i m 세타가 있으면 항상 적당히 쓰고 e to the 마이너스 i m 세타가 있으니까 우리 이 양은 항상 a n m 코사인 m 세타로 주어지죠. 물론 여기서 a n m은 항상 양수예요. 왜 양수냐 하면 여기 있는 코에피션트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로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tn승에 이게 even 파워면 요 요거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m들도 역시 even으로 나타나고 t의 n승에 앞에 붙어 있는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 여기 odd면 여기 항상 odd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m과 n의 패러티가 이제 같을 텐데 그럼 도대체 이런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pn 코사인 세타는 서메이션 m 혹은 제로나 1 뭐 시작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ANM 코사인 M 세타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ANM은 항상 양수예요. 이렇게 쓰면 도대체 뭐가 좋냐? 앞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양수예요. 이거가 최대값을 가지는 곳은 세타가 0일 때예요. 세타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이게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게 전부 1이면 되죠. 왜냐면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양수니까.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m이 세타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이 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음수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0인 경우에 최대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맥시멈이 x가 1인 곳에서 있다 이거예요. pnx는 항상 x가 1인 곳에서 맥시멈이에요. 물론 pn1은 1이죠. 따라서 pnx는 x가 1인 곳에서 맥시멈을 갖고 그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n이 even이냐 odd이냐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는 even 펑션일 때는 똑같은 값을 갖고 odd 펑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부호가 반대인 걸 갖겠죠. 그런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n이 even일 때 그렇고 n이 even일 때 맥시멈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n이 even일 때 n이 odd인 경우에는 pn 코사인 세타 n이 even인 경우에는 세타가 0일 때 혹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맥시멈을 가지고 요거는 odd 펑션이니까 역시 odd 펑션이라도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오케이. 최소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 pnx의 범위를 드디어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르장르 펑션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